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매크로 상황들도 너무 좋아요. 매크로 상황들도.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대한 이제 인하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 뭐 대표적인 이제 성장주들에 대한 흐름들이 너무 이제 좋은 투자 심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물론 이제 다른 기술주라든지 IT 섹터라든지 반도체 섹터라든지 그리고 성장 섹터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좀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그렇게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1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시장에서는 이제 조금씩 본격적으로 이제 바닥을 좀 그려가면서 우상향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들을 많이 연출을 좀 시켜주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좀 잠깐 좀 짧게나마 좀 정리할 부분들은 이제 첨단 재생 바이오법 이거를 좀 줄여서 이제 첨생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부분들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뭐 짧게나마 관련주들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줄기세포라는 부분들을 좀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줄기세포가 뭐 저도 이제 의학적으로 뭐 그렇게 이제 깊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이제 기존에 과거에 공부했었던 부분들을 다시 지금 되살리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일단은 이게 줄기세포가 이게 보시게 되면 요런 모습들입니다. 요런 모습들. 그래서 한 개의 세포가 뭐 아마 여러 종류의 다른 세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뭔가 이제 중증 환자라든지 요런 쪽으로 포커스가 되게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각자 개개인의 세포를 띄어가지고 이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요번에 요 부분들에 대한 이제 완화가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좀 받는 모습들이고 이게 손상받은 신체 부위의 세포들을 재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줄기세포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마땅한 의학적 수단이라든지 뭐 퇴행성 질환, 그다음에 이제 심한 외상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뭐 새로운 대안으로 뭐 부상이 됐었어요 예전부터. 우리나라도 한 2018년도, 19년도 이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각광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제도적으로 이게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죠. 채취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 가까운 일본 시장 넘어가가지고 줄기세포 치료를 좀 받고 오시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각광을 받았다가 뭐 특별하게 뭐 이제 이슈가 되지 않고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약간은 좀 사장되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갔었는데 요번에 이제 첨생법에 대한 이제 입법이 좀 이루어지면서 개정안에 대한 입법이 좀 이루어지면서 상당 부분 좀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좀 각광을 좀 받는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뭐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 주요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그 일본 그다음에 뭐 대만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우리나라하고는 좀 그 벽이 좀 낮습니다. 예, 벽이 좀 낮아요. 그래서 뭐 인증한 재생 의료 영역의 치료 기술들은 이제 환자에게서 일정 부분의 비용을 받고 시술 가능하도록 뭔가 이제 제도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완화가 돼 있는 게 이제 대만이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재생의료 연구 개발비 실용화에 이르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임상연구라든지 자유진료를 관리하는 재생의료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게 가까운 나라들 같은 경우는 많이 완화가 돼 있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의료 트렌드 자체가 뭔가 제가 이게 써놓긴 했었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뭐 치료 중심에서 이제 완치라든지 예방 중심으로 이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안들도 이제 하나하나씩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근데 이게 꼭 뭐 바이오 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뭐 모든 산업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첨단법, 첨단 재생 바이오법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게 줄기세포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일단은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파이오텍, 차바이오텍이죠. 예, 카 NK 세포치료제 개발 도입을 했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상당히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체내 암세포나 자체적으로 바이러스를 자체적으로 공격하는 NK 세포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제 항체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좀 상승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첨생법과 관련해 가지고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NK 세포 치료제와 함께 또 병용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게 상당 부분 효과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곽광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차트 흐름들을 한번 좀 볼까요, 우리가? 관련된 차트 흐름들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 되게 이제 재미있는 내용들이 좀 나올 거예요. 차트도 좀 보시게 되면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조금씩 살아나죠. 주봉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직전 고점입니다. 2009년도에 이제 고점 부근 때까지 다시 한번 출하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증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새롭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뭐 이런 이제 관련 종목군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투자자별 매매 현황들을 좀 보시더라도 이게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5거래일 정도만 보시는 건데도 이게 거의 한 5거래일 만에 이제 1% 이상 보유 비율 자체가 지금 증가가 되는 과정이어가지고 뭐 물론 이제 많은 물량들은 아닙니다. 예, 많은 주수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보유율 자체는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네이처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처셀.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있죠. 이게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국 비즈니스 센터 오픈, 그리고 줄기세포 기술 진출 본격화라는 내용들이 같이 좀 나오면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네이처셀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보이기는 해요. 한번 볼까요, 우리? 네이처셀 이렇게 좀 보시면 아이고. 네이처셀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내내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조정을 받았다가 직전 저점 깨지지 않고 그쵸? 안 깨져. 예, 저점 확인을 하고 또 올바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량 거래량 실리면서 이제 양음양 패턴들을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뭐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주가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뭐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열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SCM 생명과학이 이제 탄력도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보시게 되면 한번 볼게요. 요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뭐 내용들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중간엽줄기 세포 연구를 국제 저널에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나왔던 날짜가 이제 2023년도 12월 18일이니까 뜨끈뜨끈하죠. 네,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HR 결핍 중간엽줄기세포 MSC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식편대 숙주질환 마우스 모델에 주입한 결과 그 치료 효능이 MSC에 비해 적게 나타났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엽 세포에 대한 면역 조절 기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리고 특히 HAR이 EEF2K라는 단백질의 유비쿼틴화를 조절하는데 관여한다는 사실을 좀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이 이식편대 숙주질환 치료제 이상 임상실험 환자 모집을 완료해서 2024년도의 하반기에 또 임상 결과를 좀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이제 기사들이 좀 나오면서 상당 부분 이제 줄기 세포 치료제들 중에서도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탄력 있게 움직였던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뭔가 결과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주변 환경이 좀 바뀌었을 때 그리고 이 사업 자체를 계속 영위를 해왔던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제 주가 탄력도가 좀 높아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요 SCM 관련주들, 그러니까 SCM 생명과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 탄력도들은 당분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앞서 언급드렸던 뭐 차바이오텍이나 뭐 네이처셀이나 뭐 SCM 생명과학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 1차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기업들이시기는 하겠지만 그 이외에도 세포치료제 쪽으로 GC셀이라든지 큐로셀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부각이 되면서 뭐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아마 관련된 기사들을 좀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밑에 보시게 되면 GC셀이나 이 큐로셀 같은 경우는 이제 첨생법 영향의 확대 해석을 좀 경계를 하는 뭐 그러한 이제 발언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좀 관심 있게 뭔가 이제 추급에 대한 변화라든지 아니면 좀 테마 속으로 움직인 거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이제 뭔가 이제 차익 매물들이 나오거나 뭐 이런 걸 했었을 때는 좀 주의해서 좀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많은 내용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주가라는 게 계속 올라가진 않잖아요. 일정 범위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인 상태에서 차익 매물들이 나올 때 항상 이런 종목군들이 먼저 나오죠. 이런 종목군들이 먼저 차익 매물들이 나오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잊지 마시고 좋은 부분들만 부각시키기보다는 또 안 좋은 내용들도 알고 있어야지만 좀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언급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뭐 짧게나마 이러한 이제 첨생법과 관련된 그리고 그 안에서 줄기세포와 관련된 내용들 짧게 좀 말씀드렸으니까 언급드렸던 이런 이제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 상당히 좀 눈여겨보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